11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유가 4% 폭락해서 7월 이후 최저치이다. 금값도 최근 2주 새 최저. 자, 이유로는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하다.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진짜 이유는 뭘까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즉, 공급에서 결정됩니다. 늘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고래, 공급이 모든 가격과 질서와 규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공급에, 이 대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자재 가격, 주식 가격, 기타 가격과 실물 경제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뒤에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부르죠. 경제학의 아버지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수요와 공급의 손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된다. 저는 이것을 수정합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공급, 즉 고래에 의해서 모든 가격은 결정됩니다. 그 분야가 반도체가 됐던, 반도체 가격이 됐던, 반도체 가격은 삼성전자가 있겠죠. 그중에 메모리 가격. 그리고 금리 이슈도 미국 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저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로 이번 유가 급등, 시장을 무지하게 공포로 불어넣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실물 경제가 박살나서 자산시장도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것과 맞물리면서 또 그들 간에 또 실물 경제에서 파이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겠지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뒤에 보이는 진짜 이유를 읽을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국제유가가 77.37달러, 이게 150달러, 한 미디어에서는 250달러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가 보통 고점이더라. 95달러 좀 안 됐을 때, 그리고 77달러로 떨어져 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제유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하락해서 여기서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다. 물가가 안정되는 국면 안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원하는 강세로 전환된다. 1,300원, 좀 있으면 1,200원 또 깨질 것 같아요. 또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의 가격 또한 105.37 찔끔 올랐으나 다시 떨어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여기에 코인 시장과 주식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죠. 간밤 나스닥, S&P, 다우는 각각 강보합권 0.9, 0.17, 0.28 강하게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소강 국면이죠. 오늘 아시아 증시 니케이, 상해, 항생은 각각 0.24, 0.15, 0.4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국채 2년물의 3개월치 흐름을 보게 되면 다시 5년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0년물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5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짝 튀었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채금리 하락을 누가 만들었죠? 블랙록과 뱅가드가 먼저 움직였다. 저는 방송에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4,700만 원 언저리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또 살짝 급등에 나왔으니까 에너지 응축하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튀어나갈 준비를 하겠지요.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XRP도 916원. 얘도 물량 소화해 나가면서 현재 에너지가 다시 응축되죠. 여기서 다시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자, 조금 있으면 수혜리 열립니다. 오늘이 11월 8일이니까 8일과 9일 양행간 열리게 됩니다. 과연 IPO 그리고 소송에 대한 어떤 기대감, 종료, 어떤 명확성, 어떤 이슈가 나올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미디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250만 원 언저리. 얘도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면서 상승 나올 그런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월봉 기준으로 그 매물대를 뚫어줘야, 제가 강조했던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 진정한 위험, 포모, 알트코인의 대폭증 장세가 올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수혜리 11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열리게 됩니다. 오늘이죠. IPO 추진, SEC 소송 소식, 커뮤니티 기대 모으는 리플 수혜 이벤트. 어떠한 말이 나오게 될까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소송,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 이런 모든 것들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코인 시장의 강세, 주식시장의 강세, 원화의 강세, 국채금리의 하락,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 부분은 톱니바퀴처럼 움직입니다. 바로 그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두바이 XRP 승인, 다른 지역 채택 속도 높일 전망이다. 자, 특히 중동과 북아메리카 지역, 메나 지역에서 XRP 채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두바이의 열린 자세가. 자,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두바이의 개방적인 입장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다른 지역의 XRP 채택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두바이의 XRP 승인이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두바이의 승인으로 XRP 접근성이 확대되고 리플렛에서 새로운 지역 결제 솔루션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인프라가 직접적으로 깔아 나간다는 것이죠. 이미 그 소식은 리플 스웰의 연사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피커의 연사로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청의 최고 운영자가 스펠의 연사로서 참여하고 있었다. 이미 다 그들끼리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나왔던 부분이죠. 두바이와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남미,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지구에 있는 5대양 6대주는 연결됩니다. 하나로. 그 망을 통해서 24시간 일주일 365일 돈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인터넷 혁명의 창시자였던 팀 버너스와 바로 4차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웹3이자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그 중심에 리플렛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에더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월드뱅크 그룹과 IMF의 XRP 블록체인 인터로퍼러빌리티는 다음과 같이 XRP와 가치의 인터넷을 칭찬합니다. XRP, 블록체인 인터로퍼러빌리티,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상호 운용성에 의해서 연동되어서 작동해야 됩니다. 블록체인들은 연결이 되어야겠죠. 이게 퍼블릭이건 프라이빗이건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전 세계가 장부가 공유되면서 그리고 24시간 일주일 365일 가동되기 위해선 그 망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가치의 인터넷이 바로 그 망이겠죠.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CBDC의 브릿지 통화로 인터레츠 프로토콜과 XRP를 언급합니다.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잠시 살펴보시면은요. 블록체인 인터로퍼러빌리티,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에서 작동해야 된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 그동안에는 인터넷 혁명은 정보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동하지 못했지요. 지금의 스위프트 시스템과 지금의 은행 시스템이 상당히 구닥다리이죠. 이걸 바꿔버리는 게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 웹3, 가치의 혁명입니다. 여기에 바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팀 버너스가 창시자였던 인터넷 혁명, 그와 함께 인터넷 파운데이션, 리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들과 함께 다음 인터넷 혁명을 만들어 나갑니다. 돈이 실시간 이동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 혁명이죠. 인터넷 혁명의 3차 산업, 인터넷 혁명의 주인공은 아마존과 애플이었죠. 아마존 기준으로 2000배 이상 20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주가가 말입니다. 그러면 XRP의 10년 동안 1000배가 결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파괴력은 더 크고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터레처 파운데이션, 인터레처 프로젝트 나와 있죠? 그리고 인터레처 XRP. 이 인터레처에 대한 자, 번거롭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고 가시죠. 인터레처 프로토콜은 ILP 2015년 10월 리플랩스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서로 다른 원장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종의 연결고리이다. 이때 원장이란 블록체인, 분산형 원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다시 한번. 리플에서 최초로 소개한 개념이다. 서로 다른 원장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종의 연결고리이다. 자,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은 은행과 비트코인 등 다른 원장을 연결하여서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격이다. 이것은 리플사의 엑스커런트에도 이용되고 있다.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다 이거는 통합됩니다. 결국 네트워크에서 ODL, 지금의 페이먼트로 확장돼 나갈 수밖에 없어요. 2015년 10월에 리플사가 제창한 것으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웹의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창시자가 바로 팀 버너스리, 인터넷을 창시했던 사람이죠. 거기에 바로 리플과 인터넷 프로토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이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장 떨리는 이 엄청난 혁명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부의 반열에 올라서겠죠. 또 하나의 그림을 첨부시켜 주셨는데요. 크로스 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 국경 간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 여기와 RTGS 플랫폼,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참고사항으로 RTGS 글로벌, 여기에 의장이 리플 출신이죠. 리플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만들었던 RTGS 글로벌, 심지어 얘네 둘은 BIS의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센트럴뱅크 A그룹, 중앙은행 A그룹과 중앙은행 B그룹, 은행 B그룹과 은행 A그룹, 여기에 유니버셜 홀세일 CBDC 익스체인지, 이 망에 대한 부분이 인터레처, 프로토콜, 파운데이션, 그리고 리플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TGS 플랫폼이 언급되고 있네요. 이 망은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게 구축되면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나와 있는, 정답이 나와 있는 그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요 가격 목표, XRP는 1.85달러와 5.8달러를 향해서 다음 반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0.75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사 자료는요, 에그라 크리토님의 패턴 분석, 기술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XRP가 상승해 나오면서 쭉 기존의 매물대를 뚫어버리니까 0.75달러 뚫어버렸죠. 뚫고 나서 그 근방에서 지지를 해줘야 앞으로 계속되는 목표 가격인 1.85와 5.8달러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급하게 반등이 나왔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이 지지 라인 0.75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해줘야 다음 지지를 받고, 매물대가요, 저항대가 이게 매물대가 될 수가 있고요, 이동평균선이 될 수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추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뚫으면 이 저항대는 지지로 바뀌죠. 그쵸? 저항과 지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나면 다시 한번 뚫고 나갈 수가 있다. 1.85달러, 5.85달러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참고 사항이라는 것이죠.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과 패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달해야 될 과정일 뿐이지요. 자, 또 하나의 XRP가 단기 목표를 위반한 후 분석가는 2,547% 상승하여서 18달러로 예측합니다. 2,547달러 상승, 2,547% 상승하여서 18달러로 예측을 한다. 하지만 이 지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에그라 크리토나가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다크 디펜더님의 트위터인데요. 보시면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죠. 똑같아요. 이분은 XRP의 가격 목표, 다크 디펜더는 XRP가 중요한 피보나치 수준인 1.88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0.6649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걸 유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1.88 그리고 마찬가지로 5.8563달러가 곧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고라인 지지를 받으면 다시 에너지 폭등하면서 상승권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패턴 쪽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참고만 합니다. 당연히 도달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가 85%가 10년 내 현금 없는 경제로 전환한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컨설팅 회사 프로티비티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경영진의 약 3분의 1이 향후 5년 이내, 85%가 10년 이내에 현금 없는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응답자의 87%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와 같은 암호화폐 자산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의 기업 이사회 멤버, 최고 경영진 등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 세계 기업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거의 9명이 디지털 통화에 더 많이 의존하는 미래에서 고객 및 고객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기사 한 장에 답안지가 담겨 있습니다. 5년, 10년. 5년 안에 그 세상이 도래한다면 5년 안에 이미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그 세상이 도래한다면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겠죠. 이미 이게 구현되기 전에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대세의 패러다임이라는 걸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CBDC의 세상, NFT의 세상, 각종 코인들과 토큰의 세상,
그리고 STO, 토큰으로 빌릴 수가 있겠지요. 조각 투자,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환, 이걸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 이게 다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혁명입니다. 그 혁명을 이 기사 한 장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죠? 다음 문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월드와이드의 컨소시엄에서 리플과 함께 하이퍼레처 또는 인터넷 파운데이션, 전 세계에 대체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이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미래를 정확히 읽었다는 것,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은 부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마라톤을 완주하는 몫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